안녕하세요. 승부 예측의 버프를 더하다 승부 예측 버프쇼,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이번 38회차 대상 경기는 동아시안컵을 마치고 돌아온 K리그와 J리그입니다. 이번 방송부터는 저희 S버프의 새로운 분석위원님인 스포츠서울 정다워 기자님의 K리그 심층 분석이 곁들여질 예정인데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여기가 승부처, 승부 예측 분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번 경기 주빌로 이와타와 쇼난 벨마레의 경기입니다. 이와타는 최근 리그에서 4경기 연속 패배로 부진했습니다. FA컵에서도 2부 리그 도쿄 베르디에게 연장 접전 끝에 패했죠. 리그 순위도 어느덧 최하위로 떨어졌어요. 그나마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던 파비안 곤잘레즈가 결장하면서 리그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전방의 무게감이 떨어지면서 득점력이 저조해진 것이 부진의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왼쪽 측면 수비수 마츠바라를 벨기에에서 영입했지만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 보이네요. 쇼나는 시즌 초중반까지 최하위에 머물며 위기가 있었죠. 그러다 마치노라는 어린 공격수의 잠재력이 폭발하며 어느덧 리그 순위가 1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마치노는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고 공간을 향한 침투 플레이가 돋보이죠. 역습과 속공에 굉장한 강점을 보여주는 선수예요. 이번 동아시안컵에도 차출되어 홍콩과의 경기에서 A매치 데뷔골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단 1실점만 내주며 수비 라인도 안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 이와타와 쇼난의 경기, 저희 에디터 홍 위원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이번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번 경기는 이와타의 패배를 예상하는데요. 전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두 팀입니다. 다만 쇼나는 확실한 팀컬러가 자리 잡았죠. 수비적으로 내려서면서 운영을 한 뒤 그 마치노를 향한 날카로운 역습, 이 전술이 효과를 보면서 서서히 순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와타는 최근 6경기 연속 실점하면서 수비 라인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죠. 수비 시 3백 라인에서 주로 맨투맨 수비를 펼치는데 자신의 마크맨이 아닌 다른 선수들의 공간 침투에 굉장히 미흡한 수비력을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3백 라인의 중심인 이 리카르도 그라사도 경고노적으로 이번 경기에 결장하는 만큼 수비 라인의 공백이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네, 이와타 수비 라인의 경고 누적 결장 이슈가 있는 만큼 이와타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이번 경기 우라와 레즈와 가와사키 프론탈레의 경기입니다. 우라와 레즈는 새로운 감독과 함께 시즌 초반 힘든 시기가 있었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다녀와서도 좀처럼 공격진의 조합이 안 맞으면서 저조한 득점력으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모베르 칼슨이 리그에 서서히 적응하면서 공격진의 짜임새가 살아났죠. 결국 최근 리그 7경기에서 패배 없이 4승 3무로 승점을 쌓아내며 8위까지 올라섰습니다. 가와사키 프론탈레는 최근 5년 사이에 제2리그 챔피언에 2차례나 올랐던 강팀입니다. 미드필드진이 굉장히 탄탄해서 세밀한 패스 플레이로 상대방을 압박하죠. 결국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서 승리를 챙겨가는 팀입니다. 다만 올 시즌 수비 라인에서 실수가 나오며 스스로 무너지는 경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에서부터 차분히 패스 플레이를 통한 빌드업을 선호하다 보니 상대의 강한 압박 플레이에 난처한 상황을 맞이하곤 하죠. 다미앙이 부진하면서 득점력도 지난 시즌에 비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위원님, 이번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번 경기는 우라와의 승리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두 팀 모두 미드필드진이 굉장히 뛰어난 팀이죠. 수비 밸런스도 잘 잡혀있는 상위권 팀들입니다. 다만 올 시즌 가와사키가 원정 경기에서의 성적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최근 원정 2연패 부진에 빠져있기도 하죠. 두 팀 모두 상대의 공격력이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수비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경기로 보여집니다. 우라와가 새롭게 영입한 이 공격수 브라이언 린센 선수의 투입 여부에 따라서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PSG와의 평가전에서 린센 선수가 후반 교체 투입 후 9분 만에 부상으로 교체 아웃된 만큼 출전이 불가능할 가능성도 커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상대 공격력을 감안해서 수비적인 운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하시면서 무승부 가능성과 가와사키의 원정 성적이 안 좋았던 것과 우라와의 외국인 공격수 출전 여부에 따라 승리 가능성도 예측하셨습니다.
3번 경기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가시마 엔틀러스의 경기입니다. 요코하마는 현재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죠. 지난 시즌부터 줄곧 공격적인 축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나이유, 마에다와 같이 지난 시즌 팀 공격을 이끌었던 선수들이 유럽으로 이적했지만 레오세아라, 로페즈, 두 브라질 공격수들의 득점력이 폭발하고 있죠. 홈과 원정 경기 가리지 않고 항상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거친 파울로 6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던 로페즈도 징계가 끝난 뒤 합류하면서 공격진의 파괴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지네요. 가시마는 팀 공격을 책임지던 우에다가 벨기에 클럽 브리에로 이적하면서 공격력 약화가 우려됐었죠. 그래도 스즈키 유마가 건재하고 있고 아서와 에버라우도 두 브라질 공격수들의 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에다의 공백을 다 메우지는 못했지만 탄탄한 미드필드 운영을 바탕으로 빠른 공수 전환을 자랑하고 있죠. 최근 리그에서 2경기 연속 무승부에 그쳤지만 전체적인 전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번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리그 1, 2위 팀의 맞대결이지만 이 요코하마가 어렵지 않게 승리할 경기로 보여집니다. 가시마는 주전 중앙 수비수 이 김민태가 지난 라운드 비셀구베와의 경기에서 경고 노종으로 퇴장당하면서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죠. 세기가와와 미사오 이 투 센터백으로 나설 수도 있겠지만 맨투맨 수비에 능하고 이 스피드가 좋은 김민태의 결장은 가시마에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앞선 8라운드 맞대결에서도 요코하마가 원정 경기임에도 3대0 완승을 거뒀었죠. 네, 김민태 선수의 퇴장 결장이 큰 변수로 예상하시면서 공격력이 특출난 요코하마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4번 경기 간바 오사카와 교토 상가 FC의 경기입니다. 간바 오사카는 최근 리그에서 3연패, FA 포함 4연패 부진에 빠졌습니다. 수비 라인이 버텨내지 못하고 있고 퇴장으로 인한 악재도 있었죠. 무엇보다 지난 시즌 13골로 팀 공격을 이끌었던 패드릭이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단 한 골에 그치면서 부진한 모습입니다. 유럽에서 활약했던 스즈키 무사시와 메시노 료타로를 영입했지만 아직 팀플레이에 녹아들기에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3백 라인의 견고함이 떨어지며 실점도 많고 득점력도 저조한 심각한 상황이죠. 교토는 최근 리그에서 부진한 상황입니다. 6경기에서 단 1승만 거두고 있죠. 우타카 피터라는 확실한 공격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팀 득점은 굉장히 낮습니다. 피터가 9골을 기록 중인데 팀 전체 득점이 21골에 그치고 있죠. 피터에 대한 득점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38살의 노장 피터가 거의 매 경기 풀타임을 소화하고 있고 최전방 스트라이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해주고 있지만 동료들의 득점 지원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중앙 수비 라인이 견고하지만 측면 수비에서 손쉽게 크로스를 내어주며 실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 이번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번 경기는 간바의 승리와 무승부를 예상하는데요. 간바는 발이 조금 느리지만 이 3백 라인의 대인 마크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교토가 자랑하는 이 피터 선수를 충분히 마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교토는 이 간바에 새롭게 합류한 스즈키와 메시노 이런 선수들을 측면에서 막아내기에는 좀 벅차 보이거든요. 두 선수가 적응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휴식기를 통해 어느 정도 손발을 맞췄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토도 브라질 출신 미드필더 이 앨런 칼리오스를 영입하긴 했는데 저희 녹화일 기준 아직 매지컬 테스트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바로 출전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네요. 간바가 조금 더 우세한 경기를 하겠지만 두 팀 모두 이 득점력이 저조한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이는 경기입니다. 네, 전력 보강을 한 간바 오사카의 우세와 득점력이 저조한 두 팀의 맞대결인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예측하셨네요. 5번 경기 세레소 오사카와 아비스파 후쿠오카의 경기입니다. 세레소는 최근 강팀들과의 맞대결을 많이 펼쳤는데요. 가와사키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가시마와 요코하마 상대로는 연달아 무승부를 거두며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선두권 세 팀과의 연이은 경기를 잘 마친 후 오사카 더비에서 승리하면서 어느덧 순위가 5위까지 올라섰습니다. 타가트와 하라카와가 가벼운 부상으로 이번 라운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데요. 전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멘데스, 페드릭
두 브라질 공격수의 컨디션도 살아났고 카토와 같은 유망주의 골 컨디션도 좋아졌습니다. 김진영 골키퍼도 매 경기 슈퍼 세이브를 펼치면서 뒷문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죠. 후쿠오카는 올 시즌 J리그에서 가장 견고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공격력이 너무 약한 만큼 중하위권을 벗어나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막아낸다 하더라도 골이 없이는 승리를 챙길 수가 없겠죠. 그나마 최근 야마기시의 골이 터지며 승리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J리그2의 이와타 소속으로 22골을 몰아쳤던 루키안을 기대 속에 영입했지만 일부 리그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 패턴도 좋지만 중앙에서 마무리 능력이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번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번 경기는 세레소의 승리를 예상하는데요. 세레소는 최근 전력이 굉장히 안정되고 있고 다양한 선수들의 득점포가 터지고 있습니다. 후쿠오카의 수비력이 좋은 팀이긴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경기당 한 골 정도의 실점을 하고 있거든요. 세레소는 최근 정규리그 홈경기에서 6경기째 패배가 없이 4승 2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해서 홈에서는 무너지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세레소가 다양한 공격 옵션이 발동되면서 최근 득점력이 올라온 만큼 후쿠오카의 수비적인 축구를 충분히 깨트릴 수 있을 경기로 보여집니다. 최근 세레소 공격진의 다양한 조합을 보여주는 만큼 홈에서 충분히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이시네요. 6번 경기 빗셀 고베와 가시와 레이솔의 경기입니다. 빗셀 고베는 불과 한 달여전만 하더라도 최하위에 머물러 있었죠. 이니에스타 중심의 미드필드 플레이는 좋았지만 최전방에서 마무리가 안 되면서 부진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오사코 유야, 무토 요시노리, 국내파 공격수들의 골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휴식기 직전 인천에서 무고사를 영입하면서 최전방에 무게감이 더해진 만큼 공격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가시와 레이솔은 지난 시즌 흔들렸던 수비 라인이 정비되면서 올 시즌 4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죠. 최근 요코하마, 가시마, 나고야에게 내리 3연패를 당하며 흔들렸지만 사간도스와 삿포로를 연달아 1대0으로 제압하며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면서 역습과 속공 위주의 공세를 펼치는 스타일이죠. 호소야 선수가 23세 이하 대표팀 차출 이후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고 있죠. 이선 자원들의 득점 지원으로 버티고 있긴 하지만 호소야의 컨디션 회복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위원님, 이번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번 경기는 빗셀 고베의 승리를 예상하는데요. 두 팀이 100% 전력으로 맞붙는다면 빗셀 고베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이 무고사라는 동아시안 무대에서 확실히 검증된 스트라이커까지 합류한 만큼 확실히 우세한 경기를 보여줄 거예요. 다만 빗셀 고베는 이 중앙 미드필더 이 하시모토가 스페인 우에스카로 이적을 했고 이니에타 선수가 7월 17일 이 가족 문제로 스페인으로 일시 귀국했는데 이 저희 노파일 기준으로는 아직 일본에 재입국했다라는 보도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주전 센터백 키쿠치 류오 선수도 부상으로 2달여간 출전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빗셀 고베가 여러 전력 누수 요인이 보이지만 원체 미드필더진이 탄탄한 만큼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군다나 무고사 선수가 충분히 팀 훈련을 소화한 만큼 확실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가시와의 수비적인 운영을 충분히 깨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빗셀 고베가 여러 전력 누수 요인이 있지만 인천에서 큰 활약을 펼쳤던 무고사 선수의 합류로 승리를 예측하셨네요. 7번 경기 산프레체 히로시마와 FC 도쿄의 경기입니다. 히로시마는 안정적인 3백 라인과 미드필드진의 적극적인 수비 가담으로 수비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팀입니다. 다만 기대 속에 영입한 최전방 공격수 벤 칼리파가 부진하고 있고 비에이라도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면서 득점력이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공격형 미드필더 모리시마가 적극적인 침투 플레이로 골을 터뜨리며 팀 공격을 이끌고 있죠. 휴식기를 거치면서 외국인 공격수들의 컨디션이 회복되었다면 확실히 선두권을 위협할 만한 안정적인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쿄는 경기력 기복이 심한 편입니다. 브라질 출신 외국인 공격수들의 컨디션이 좋은 날은 엄청난 공격력을 선보이면서 상대를 압도하죠. 하지만 아다일튼, 레안드로, 디에고,
이들 3인방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기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격진의 기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포르투갈과 그리스에서 뛴 루이즈 펠리페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공격진의 보강은 있었지만 팀 중심을 잡아주던 수비형 미드필더 아오키가 근육 부상으로 약 2달여간 결장이 예상됩니다. 위원님, 이번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번 경기는 히로시마의 승리를 예상하는데요. 히로시마는 우선 안정적인 수비력이 장점인 팀입니다. 특히 홈에서는 12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 8실점으로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 FC 도쿄는 원정에서 유독 약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죠. 주축 수비형 미드필더 이 아오키까지 결정하게 된 만큼 히로시마 2선 라인의 침투 플레이에 대처하기가 힘들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네, 홈에서 유독 강한 히로시마와 원정에서 유독 약한 FC 도쿄, 히로시마의 승리를 예측하셨네요. 8번 경기 전북 현대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저희 분석위원님이신 스포츠서울 정다워 기자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북과 제주 경기 승부 예측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올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제주가 승리를 했습니다. 유독 전북에게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두 경기 모두 제주가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제주 주민규 선수가 두 경기에서 3골을 터뜨리면서 전북 킬러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아마 전북 입장에서는 이제 주민규 선수를 봉쇄하는 데 집중을 할 것 같고요. 다만 제주가 최근 리그 경기에서 수비 라인의 부상자들이 좀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적도 좀 떨어진 편인데요. 최근 6경기에서 1승 2무 3패로 부진한 모습입니다. 반면 전북은 최근 이 구스타보 선수의 컨디션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4골 1도움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북도 5승 2무 7경기에서 패배 없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전북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전북의 팀 전력이 초반에 비해 많이 안정이 됐고 구스타보의 컨디션이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최근 수비 라인이 흔들리면서 실점이 많아진 제주가 전북의 공세를 막아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네, 시즌 상대 전적에서는 제주가 앞서 있지만 최근 기세를 봤을 때 전북의 공격력이 좋은 만큼 전북의 승리를 예측하셨네요. 9번 경기 울산 현대와 강원 FC의 경기입니다. 위원님, 이번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울산은 강원에 유독 강합니다. 지난 2012년 5월 25일 이후 강원을 상대로 패한 경기가 없습니다. 10년 넘게 강원을 만나면 무조건 비기거나 이기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서도 두 차례 모두 승리를 했는데요. 울산은 홍명호 감독이 지난해 고심했었던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영입을 하면서 또 전력 보강도 알차게 했습니다. 다만 최근 강원의 기세도 만만치 않죠.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로 승점 12점을 싹쓸이를 했습니다. 이 기간에만 무려 14골을 터뜨렸는데요. 이정엽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를 했고요. 또 외국인 스트라이커 발사가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동력과 스피드가 좋은 양현준, 김대원, 승명 선수들의 조합이 잘 맞아떨어지면서 공격력이 시즌 초반에 비해서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지난 20라운드 맞대결에서도 경기 종료 직전에 극장골로 패하긴 했지만 강원이 울산을 상대로 꽤나 선방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 경기는 울산의 승리 혹은 패배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울산이 전체적인 팀 전력에서 앞서 있고 또 매경기 높은 점유율 우세한 경기를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또 공격진의 화력도 좋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는 또 1패밖에 없을 정도로 안방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수볼이라고 하는 최용수익 축구가 자리 잡은 최근의 강원이라면 또 울산의 공세를 잘 막아낸 후에 날카로운 역습으로 또 이변을 연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홈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울산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최근 강원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은 만큼 승패가 갈릴 경기로 예상하셨네요. 10번 경기 수원 삼성과 김천 상무의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두 팀 모두 최근 좀 부진한 팀들이죠. 하지만 수원은 그래도 올 시즌 김천 상대로 리그에서 1승 1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FA컵에서는 이병근 감독 데뷔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승리한 경험도 있는데요. 수원은 최근 9경기에서 3무 5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저조한 득점력에 좀 발목을 잡히고 있는데요. 김천도 최근 많이 부진합니다.
최근 12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게다가 팀의 핵심 선수들인 조규성, 권창훈, 이영재, 박지수 등이 동아시안컵에 출전을 했는데요. 경기 좀 시간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피로도가 좀 쌓였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김태환 감독의 특성상 선발로 출전을 시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력 누수가 불가피해 보이고요. 반면에 수원은 이번 A매치 휴식기를 통해서 부상자들도 회복을 하고 또 이적생들이 팀에 좀 적응기를 보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수원 삼성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여름 이적 시즌을 통해서 안병준을 데려왔고요. 또 J리그에서 활약한 측면자원 만화부, 또 20세 대표 출신인 수비형 미드필더 정호진 등이 약점이었던 포지션들을 보강을 했습니다. 마침 이번 휴식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분위기도 바꾸고 또 이적생들이 팀에 적응할 시간도 좀 보낸 것 같습니다. 무승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번 A매치 휴식기를 통해 이적생들의 적응 시간을 가진 만큼 홈팀 수원의 우세를 예상하셨네요. 11번 경기 포항 스틸러스와 FC 서울의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포항은 참 이상할 만큼 서울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최근 5경기에서 2무 3패로 서울 상대 승리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전력만 봤을 때는 굉장히 탄탄한 팀이죠. 공격적인 축구가 인상적이고 또 올 시즌에는 특히 수비력이 아주 좋습니다. 19실점으로 울산, 전북과 함께 최소 실점 그룹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은 기성용 선수의 좀 과부하를 막아주던 황인범 선수가 그리스로 이적을 하면서 이 미드필더진의 무게감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도 전력 누수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일류첸코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적하자마자 첫 경기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전북에서와 달리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기는 합니다. 이번 경기는 포항의 승리 혹은 무승부 예상을 합니다. 포항이는 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인데요. 전체적인 전력에서 포항이 서울에 비해 앞서는 편입니다. 최근 포항의 측면, 특히 이선 자원들의 컨디션이 매우 좋습니다. 공격적인 경기 운영도 굉장히 돋보이는 편이고요. 최근 상대 전적에서 서울에 밀리기는 하지만 포항이 서울에게는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 일류체코 선수가 이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익숙한 장소에서 어떤 경기를 할지가 아마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객관적인 전력에서 포항이 앞서 있긴 하지만 상대 전적에서 밀렸던 점과 일류첸코 변수로 포항의 승리와 무승부를 예측하셨네요. 네, 12번 경기 성남FC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성남은 최근 4연패를 당하면서 꽤 부진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승리가 14라운드 서울 원정에서 거둔 1대0 승리였습니다. 이후 9경기에서 3무 6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 휴식 동안 성남이 분위기는 많이 좀 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팀 정비에 집중을 하면서 감독 그리고 코칭 스태프 선수단이 좀 미팅도 많이 하고 따로 식사도 하면서 좀 소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경기력을 회복하는 데 집중을 했다고 하니 이 부분이 조금 기대가 됩니다. 마침 또 성남이 밀로스 합류 공격적인 부분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선 제주 전북 이 상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도 2대3으로 패하기는 했지만 경기 내용만 보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반면에 인천은 이 무고사역 선수의 이적 공백을 굉장히 크게 느끼는 편이죠. 이명주가 버티는 중원 그리고 안승준이 3백 라인 참 견고하긴 한데 최전방의 아쉬움이 좀 크긴 합니다. 저는 이번 경기는 성남의 승리를 좀 예상을 해봅니다. 두 팀 모두 공격력이 뛰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도 좀 한 골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성남이 휴식기를 통해서 좀 정신력을 정비했기 때문에 굉장히 투지 있는 경기를 할 것 같고요. 지난 14라운드 서울전도 복귀를 해보면 당시에 좀 성남이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팀 선수들이 미팅을 해서 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퇴장자가 발생했음에도 승리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아마도 이번 인천전도 그런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정신력으로 무장한 성남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13번 경기 시미즈 에스펄스와 사간도스의 경기입니다. 시미즈는 공격력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지만 좀처럼 수비 라인이 정비되지 않으며
부진한 모습입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미드필더들을 영입했는데요. 독일과 스페인에서 오랜 시간 활약했던 공격형 미드필더 이누이 타카시를 영입했고, 브라질 1부에서 활약한 측면 미드필더 피카츄를 영입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크로스 능력과 득점 지원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컨디션이 살아난 티아고 산타나 선수와 좋은 호흡이 기대되고 있네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수비적인 보강이 아직 없다는 부분입니다. 사간도스는 7월 초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격리 기간이 있었죠. 그런데 외출 금지 기간에 외부로 나가 회식을 한 선수들이 있었고, 이들에게 자체 징계를 내리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많이 뛰고 강한 압박을 통해 수비적인 장점을 보여줬던 팀인데요. 최근에는 실점이 많아지며 성적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시즌 종료 후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주축 선수들을 이적시킨 영향이 커 보이네요. 에디터 홍 위원님, 이번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번 경기는 시미즈의 승리와 무승부를 예상하는데요. 시미즈는 이번 여름에도 공격적인 선수들을 보강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산타나의 골 감각이 아주 좋았죠. 실점이 많은 편이지만 워낙 공격적인 운영을 선호하고 있고 공격적인 능력이 있는 선수들을 보강을 했습니다. 시미즈가 홈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운영을 펼칠 경기고, 최근 사가도스의 팀 분위기가 굉장히 처져 있고 실점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미즈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만 사간도스는 이 황석호, 타시로, 이 센터백들의 세트피스 득점력이 출중한 만큼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무승부 가능성도 커 보이는 그런 경기입니다. 14번 경기 수원FC와 대구FC의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홈에서 굉장히 강한 수원FC와 홈에서 약한 대구의 맞대결입니다. 마침 상대 전적에서도 수원FC가 대구를 상대로 1승 1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수원FC 잘 알려진 대로 홈에서는 아주 극강의 팀입니다. 올 시즌 8승을 거뒀는데 그중 5승을 홈에서 수확을 했습니다. 안방에서는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비 라인이 워낙 약한 편이라 36실점이나 기록을 하고 있지만 33득점, 일산과 함께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가 27실점으로 수비가 그렇게 견고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난타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수원FC 올 시즌 홈 경기에서 6골 이상 나온 경기가 이게 7경기나 됩니다. 확실히 좀 많은 골을 좀 예상을 하게 되고요. 이번 경기 수원FC 승리 혹은 무승부를 예상을 합니다. 난타전 양상으로 간다면 전 수원FC가 조금 더 우세한 경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선 6라운드 맞대결에서도 수원FC가 4대3 승리한 경험도 있고요. 다만 이번 경기는 이승우 선수가 퇴장 징계로 나설 수 없다는 게 조금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라스, 무리일로 콤비가 건재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승우 선수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갈 것인가, 이게 수원FC의 숙제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수원FC의 막강 화력으로 우세를 예상하시지만 이승우 선수의 공백을 감안해 무승부 가능성도 언급해 주셨네요. 네, 위원님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분석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1번 경기 이와타의 패, 2번 경기 우라와의 승부, 3번 경기 요코하마의 승, 4번 경기 간바 오사카의 승부, 5번 경기 세레소의 승, 6번 경기 비셀고베의 승, 7번 경기 히로시마의 승, 8번 경기 전북의 승, 9번 경기 울산의 승패, 10번 경기 수원의 승, 11번 경기 포항의 승부, 12번 경기 성남의 승, 13번 경기 시미즈의 승부, 14번 경기 수원FC의 승부입니다. 네, 이상으로 승부 예측에 버프를 더하다, 여기가 승부처 축구토토 승무패 38회차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회차에도 새로운 분석위원님과 함께 더 알차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